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연력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연력학 과정과 연력학적 평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두 시스템 A, B를 생각하겠습니다. 각 시스템의 에너지, 부피, 입자수가 정해지면 해당 시스템의 멀티플리시티가 계산되죠. 그리고 두 시스템 전체의 멀티플리시티는 각 멀티플리시티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연력학적 평형 상태는 시스템 전체의 멀티플리시티가 최대값을 가지는 상태인 거죠. 이건 엔트로피 최대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시스템 사이의 열교환만 가능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각 시스템의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시스템 전체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A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극대점을 찾으면 각 시스템의 에너지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가 같은 지점, 즉 두 시스템의 온도가 같은 지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엔트로피의 최대, 즉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시스템 사이에 일교환이 가능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스템의 부피는 두 시스템의 부피의 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 시스템 부피 변화에 따른 엔트로피 극대점을 찾아볼 건데요. 여기에도 두 시스템의 부피의 합이 같다는 식을 이용하면 각 시스템의 부피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가 같은 지점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과 열이 동시에 교환되기 때문에 각 시스템의 에너지를 고정시킬 수는 없겠지만 미소 부피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온도분의 압력이 같은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과 열 교환이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열 평형과 더불어서 역학적 평형까지 이루는 과정이죠. 여기서 입자의 교환을 다루진 않았지만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하면 총 시스템의 입자수의 합이 바뀌지 않도록 각 시스템이 입자를 교환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입자수 변화에 대한 엔트로피의 최대 위치는 각 시스템의 입자수에 따른 엔트로피의 변화가 같은 지점이 되고, 이건 이전 차시에서 잠깐 소개했던 온도분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은 지점이 됩니다. 이건 입자 교환에서의 평형을 결정하는 화학적 평형이 되죠. 이 개념은 레벨 4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두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는 법칙으로부터 열평형, 그리고 역학적 평형, 그리고 화학적 평형까지 유도할 수 있는데요. 각 시스템이 가지는 온도와 압력,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질 때 총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어서 시스템의 거시적 물리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연력학적 평형 상태라 부릅니다. 이제 입자수의 변화는 다루지 않을 거라서 시스템의 입자수 변화는 0으로 두고요. A 시스템의 에너지와 부피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전 차시에서 계산했듯이 대부분의 시스템은 멀티플리시티가 대략 에너지나 부피의 입자수 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에너지와 부피의 로그 값에 의존합니다. 그러면 두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서 에너지 축방량의 기울기는 온도의 역수고요. 부피 축방량의 기울기는 온도분의 압력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모두 같은 연력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엔트로피로 그렸으니까 그래프가 완만하지만 멀티플리시티 그래프로 그려보면 평형점에서 델타 함수 형식으로 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평형점 외에서의 상태를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제 연력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2에서와는 다르게 비가역 과정까지 모두 기술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엔트로피의 변화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입자수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엔트로피 변화를 온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려면 연용량 개념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엔트로피를 엔탈피로 표현해보면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죠. 이제 온도와 부피, 압력의 변화로 엔트로피 변화를 표현한 식을 이용해서 레벨 2에서 공부했던 연력학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등적 연용량과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분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됩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해당 시스템이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의 정적 연용량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한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가역 과정이라면 엔트로피 변화와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열과 일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받은 열 Q와 외부의 한일 W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등압 연료량과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분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해당 시스템이 이상기체라면 이상기체의 정압 연료량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한 형태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가역 과정이라면 시스템이 받은 열과 외부의 한일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번에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부피 변화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분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해당 시스템이 이상기체라면 이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부피 변화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죠. 만약에 가역 과정이라면 시스템이 받은 열은 일정한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딱 이만큼 외부의 일을 하면 되죠. 이건 레벨 2에서 모두 계산했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엔트로피 과정입니다. 등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과정일 경우에 출입하는 열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열 과정이 됩니다. 등엔트로피 과정은 말 그대로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도 이상기체에 적용해보면 식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온도와 부피의 로그 값이 일정한 과정으로 쓸 수 있고요. 온도를 압력에 대해 표현할 수도 있죠. 이때 지수에 사용된 감마는 비열 B가 됩니다.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는 세크로텍트로드 방정식으로부터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엔트로피를 전미분해서 에너지를 온도로 바꿔서 표현해보면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온도 변화와 부피 변화의 로그 비율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 팽창 과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E, 부피가 V, 입자수가 N인 이상기체 시스템이 입자수 N이 변하지 않은 채로 부피가 2배가 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외부와 열교환이 없는 단열 과정으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팽창하는 동안 외부의 일을 하지 않는 자유팽창 과정이라면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의 변화는 부피 변화에만 의존할 거고요. 최종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하면 NKB 로그 2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TDS를 계산하면 부피가 변하는 모든 순간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비가역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기체 부피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피만큼 모두 일을 하게 되는 가역 과정일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일한 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엔트로피 변화는 부피 변화에도 의존하지만 내부 에너지도 변하기 때문에 두 물리량의 변화에 모두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식을 대입하면 매 순간 엔트로피 변화는 0이 되죠. 따라서 TDS도 0이 되면서 가역 과정에서는 받은 열만큼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팽창도 아니고 가역 과정도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팽창입니다. 늘어난 만큼 모두 일하는 가역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일이 아예 없는 자유팽창도 아닌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일을 조금은 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건 맞지만 가역 과정에서처럼 늘어난 부피만큼 감소하는 건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매 순간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는 크지만 자유팽창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질 거니까요. 따라서 일반적인 기체 팽창에서도 엔트로피가 조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비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역 과정이 되려면 기체의 에너지와 온도가 부피 증가에 의한 엔트로피만큼 정확히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떨어져야 하죠. 이번에는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T와 ET로 다르고 입자수도 EN과 N으로 다른 단원자 이상기체 시스템 A, B를 생각할게요. 그러면 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3kBT로 같죠. 여기서 두 시스템은 열교환만 가능한 상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열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시스템의 온도가 바뀔 건데요. 평형에 도달한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평형온도 T파이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교환은 두 시스템 사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열교환 전후의 총 에너지는 보존되죠. 따라서 최종 온도가 3분의 4T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시스템의 정적 연료량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시스템 A가 받은 열은 열을 받는 과정만 봤을 때 가역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료량의 온도 변화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시스템 B가 준 열은 A가 받은 열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에너지 보존으로 계산하는 과정과 완전히 같죠. 최종 온도를 대입하면 B 시스템에서 A 시스템으로 전달된 열이 NKBT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온도 변화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부피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는 오직 온도 변화만으로 결정되고요. 전체 엔트로피는 이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연력학적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온도는 T로 같지만 입자수가 4배 차이 나는 단원자 이상기체 시스템 A, B를 생각할게요. 온도가 같기 때문에 두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4배 큽니다. 여기서 두 시스템의 부피가 OV로 같다면 A가 B보다 압력이 4배 크게 계산되겠죠. 그리고 두 시스템 사이에 일과 열 교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연력학적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A 시스템의 부피가 커질 겁니다. 두 시스템은 외부에 대해 고립계라 가정하면 전체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한 온도는 처음 온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압력이 같기 위해서는 두 시스템의 부피 비가 4대 1이 되어야죠. 그러면 평형에 도달한 압력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온도 변화는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만 엔트로피 변화에 기여하죠. 이로써 고립계의 총 엔트로피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연력학적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비가역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PV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까요? 일단 최종 온도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처음과 평형 상태는 등온곡선 위에 존재할 거고요. 처음 부피 OV에서 시작해서 압력이 똑같아지는 지점까지 변하는 과정이죠. 일단 열 전도가 매우 좋아서 매 순간 온도 평형을 유지했다고 가정한다면 등온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스템 B가 A로부터 받은 일은 이 넓이가 되는데요. 시스템 A가 B에게 한 일은 이 넓이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건 PV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준정적 평형, 쿼사이스태틱한 상황이 가정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 순간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따라서 레벨 1에서부터 레벨 2를 거쳐서 지금도 계속 강조하지만 온도가 같을 때 열이 이동해야 하고 압력이 같을 때 일을 해야 준정적 과정이 되기 때문에 압력이 달라서 평형 상태로 진행되는 동적인 과정에서는 PV 그래프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가역적 등온 과정으로 다루고 싶다면 매 순간 평형을 이룰 수 있게끔 칸막이에 정확히 압력 차만큼의 외부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외부 힘이 작용해서 매 순간 평형을 만들 수 있다면 이 힘이 시스템의 음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프상에서는 정확히 두 기체의 압력차의 부피 변화를 적분한 이 넓이가 되기 때문에 A가 한 일에 비해서 B가 받은 일이 작은 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의 일을 하는데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은 가역 과정이 되죠. 그리고 비가역 과정이든 가역 과정이든 엔트로피 변화는 모두 같습니다.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모두 같으니까요. 대신에 비가역 과정은 변화된 부피만큼 외부의 일을 안 했지만 가역 과정에서는 변화된 부피만큼 모두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히 그 일을 외부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가역 과정을 거치는 기관이 같은 변화라도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상태가 연력학적 평형, 즉 열평형과 역학적 평형을 이루는 상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화학적 평형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온도와 부피 변화로 표현해 봤는데요. 모든 연력학적 과정은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엔트로피 변화량을 먼저 따져야 하고요. 가역일 경우에만 시스템이 흡수한 열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레벨 2에서 공부했던 단열, 등온, 등압, 등적 과정도 이상기체를 가정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했고요. 가역 과정과 비가역 과정의 차이도 몇 가지 예제로 연습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